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조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영상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 때 얼마나 먹는 게 나조가 항상 이야기하는 적당량일까에 대해서 짧게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탄탄지 비율을 어떻게 드세요? 이만큼 드세요? 라고 하는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뭐 4대 3대 3, 뭐 5대 3대 2 이런 식으로 비율을 좀 조절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그렇게 비율을 조절을 하려고 하면 개인의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과 소비 대사량과 이런 것도 계산하는 방법들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보기도 했었고 실제로 계산도 해봤었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나 이제 계산기가 있어서 내 키랑 몸무게, 나이, 성별, 거기에 이제 활동 대상을 넣게끔 돼 있죠. 내가 활동이 많으면 얼마 이렇게 선택을 쭉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는 총 칼로리양, 뭐 그램수, 단백질량 이런 게 이제 쭉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저도 그걸 계산을 해서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해놨다가 나도 이렇게 한번 먹어볼까? 라고 해서 먹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램수를 재가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칼로리라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저 혼자 그렇게 나름의 결론을 내렸고, 저도 나이가 40대잖아요. 우리가 40, 50대 분들은 그런 걸 계산을 해서 먹는다라는 게 어려워요. 20, 30대 분들도 우리가 나가서 외식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맞게 먹고 있는 건가?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40대가 되고 보니까 화면으로 저장을 해놓고 본다고 한들 내가 어플로 일일이 정말 입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이 비율을 맞게 먹고 있는지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시작을 할 때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처음에는 기록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탄수화물을 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먹고 있었구나,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고 있었구나, 이런 걸 내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칼로리나 이런 걸 한번 쭉 기록을 해보시면 내가 이런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아는 것까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기록을 한다는 건 어느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되고 또 너무 힘들단 말이죠.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먹어야 적당량을 먹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또 몸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기는 하는데요. 첫 번째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가 흔히들 한국인은 밥심이다, 삼시세끼 꼭 밥을 먹어야 한다, 아니 밥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삼시세끼는 저도 꼭 챙겨서 드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건 너무 좋은데 이게 꼭 아침, 점심, 저녁이 꼭 모두 푸짐한 한식이어야 하는가? 저는 사실 이건 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 저는 주부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직업군과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농사를 지었어요. 활동량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활동량이 많았을 때는 삼시세끼 당연히 든든하게 먹어줘야죠. 든든하게 먹어줘야 또 활동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움직이는 것도 편해졌고 이동수단도 편해졌고 거의 움직일 일이 많지 않아요. 학생 여러분들도 학교에 가면 대부분 앉아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고, 직장인 분들도 출근을 하시면 대부분 사무직으로 앉아있는 직업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주부님들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활동을 한다라고 해도 집안일은 사실 그냥 딱 정해진 활동 반경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소비 칼로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 우리가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삼시세끼를 밥으로 챙겨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처럼 많이 움직이지 않는데, 많이 걸어 다니지 않고 많이 활동을 하지 않는데, 직업군 자체가 굉장히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당연히 삼시세끼를 든든하게 챙겨서 드셔주시면서 일을 하셔야 하지만, 가까운 제 주변 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우리 가정주부님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활 패턴을 돌아봤을 때 굳이 새끼를 전부 한식으로 푸짐하게 차려 먹을 필요는 없다
내 활동량은 그렇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세 끼를 뭐 아침을 이렇게 먹어야지, 점심을 이렇게 먹어야지, 저녁을 이렇게 먹어야지 라고 정해두신다라기보다는 언제 어떻게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먹는 양을 배분해주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저녁은 가족들이랑 먹으니까 저녁은 한식으로 맛있게 좀 푸짐하게 먹는 편이고, 아침에는 정말 입맛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그래도 뭔가를 좀 챙겨주자 라는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걸 간단하게 먹고, 점심은 단백질과 샐러드와 적당한 탄수화물 위주로 이렇게 챙겨서 먹는 것처럼, 내가 평소에 생활하는 내 생활 패턴을 고려를 해서 나의 움직이는 활동 대사량을 대충 내가 생각을 해서 나는 좀 직업군 자체가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해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든든하게 드셔주시면 되고,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은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는데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음식량은 굳이 칼로리를 계산하시기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활동량에 맞춰서 음식량을 하루 전체를 보고 배분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가져간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어플을 하나 다운을 받으셔서 내가 먹는 걸 쭉 기록을 해보세요. 쭉 기록을 해봤는데 한눈에 봤을 때 내가 탄수화물을 좀 과하게 먹네, 내가 단백질을 진짜 안 챙겨 먹는구나 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먹을 때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좀 많이 챙겨주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아요. 지방은 고기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가 먹는 견과류에도 들어가 있고, 계란에도 들어가 있고, 어디에도 지방은 다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과 지방이 거의 안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게 닭가슴살, 계란 흰자, 생선류, 해산물 종류, 이런 것 사실 탄수화물과 지방이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드실 때는 내가 의식적으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좀 챙겨주실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나물 반찬을 많이 드시지 않고 보통 고기를 많이 드시잖아요. 메인이라고 되는 음식을, 식당에 나온 음식의 메인이 고등어구이였어, 생선구이였다 라고 해도 기름을 두르고 많이 튀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방과 탄수화물이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나물 반찬들에도 탄수화물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양을 4대 3대 3 이런 비율로 난 따지는 게 너무 어렵다, 저도 어려워요. 그럴 때는 밥은 적당히 드셔주시고, 고기 반찬이나 생선 반찬이나 계란 이런 걸 위주로 좀 많이 챙겨서 드셔주시고요. 지방을 내가 굳이 챙겨서 먹어야지 라고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탄고지를 하시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을 챙겨 먹을 때는 단백질 위주로, 단백질을 좀 중심적으로, 야채들 위주로, 나물 반찬이라든지 보쌈을 먹을 때는 쌈을 좀 많이 싸서 드셔주시고, 외식을 하고 식당에 갔을 때도 밥을 먼저 드시는 게 아니고 나물 반찬이나 채소 반찬 위주로 좀 먹다가 고기를 드셔주시고, 배가 좀 불러올 때쯤에 밥을 이렇게 같이 드셔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충분히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저도 그램수 같은 거 전혀 재지 않아도 그렇게 외식을 할 때 충분히 조절을 해주고요. 아무래도 처음에 나물이나 고기류를 많이 먹게 되면 포만감 때문에 뒤에 가서 밥 생각이 좀 많이 없어지긴 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밥 먹을 때 밥을 먼저 뜨고 국을 뜨고 나머지를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먼저 들어가서 포만감이 좀 뒤늦게 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나면 나 좀 과식했나봐, 너무 배부르다, 이런 기분을 가지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는 그 정도만 조절을 해주셔도 적당히 조절이 되시고, 무조건 밥을 좀 뒤에 드셔주시는 습관. 국밥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는 보통 건더기를 먼저 먹는 편이에요. 반찬이랑 건더기를 먼저 먹고 나중에 배가 좀 차오를 때쯤 밥을 덜어서 먹어요, 같이. 보통 말아 먹진 않아요. 한국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아이들도 나도 우리는 꼭 삼시세끼를 밥으로 잘 챙겨 먹어야 돼 하기에는 지금 우리 현대 사회하고는 약간 맞지 않게 됐다는 거죠. 이제는 한 끼를 좀 포만감 있게 잘 먹었어 라고 하면 그 다음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주시면 돼요. 거기에 꼭 내가 탄탄지를 잘 챙겨 먹으라고 했으니까 지방도 좀 챙겨 먹어야지. 제 경험상 저는 일단 지방을 챙겨 먹으면 체지방이 늘어요. 똑같이 운동을 하고 똑같이 식단을 해도 지방을 챙겨 먹기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체지방률이 2% 정도 올랐거든요. 그거는 먹는 양이 추가가 됐고, 지방은 물론 좋은 지방이 있지만 뭐 연어나 이런 거는 사실 탄수화물은 전혀 없이 단백질이랑 지방이 많이 있고 불포화 지방이 많이 있으니까 오리고기나 연어 이런 건 틀리다고 봐요, 저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실 땅콩버터, 우리 요즘에 땅콩버터, 뭐 크림치즈, 리코타 치즈 이런 거는 유제품류는 좋다고 하니까 또 아마 많이들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과하게 먹으면 찝니다. 체지방으로 찝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단백질과 탄수화물 비율을 좀, 그러니까 단백질과 채소를 많이 먹자 라고만 생각을 해주셔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꼭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더라도 밥이 될 필요는 없다. 한 끼를 내가 좀 잘 챙겨 먹었으면 다른 끼는 그냥 적당히 드셔주시면 돼요. 그것도 내 활동량에 맞춰서, 내 평소 생활하는 거에 맞춰서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고, 굳이 그램수를 재가면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먹는 양이 좀 많아, 나는 좀 한 번에 많이 먹고 배가 좀 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 처음에 약간 그램수를 재가면서 드셔주시는 것도, 왜냐면 그램수를 재가면서 먹다가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램수를 재지 않아도 이만큼 풀면 어느 정도구나, 나는 이만큼 풀면 먹는 양이 포만감이 좀 괜찮았어 라고 하는 게 조절이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저도 그렇게 먹다 보니까 지금은 굳이 그램수를 재지는 않아요. 가끔 이게 몇 그램이지 궁금해서 재볼 때는 있고, 음식을 할 때 아무래도 정량으로 좀 재줘야 맛에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그럴 때는 재기는 하는데, 지금은 굳이 크게 뭐 그릭 요거트를 먹을 때 딱 100g을 맞춰 먹자라고 하지는 않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드시는 그릇의 식기를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 식기에 어느 만큼 담으면 이게 내 정량이라는 게 조금씩 맞춰져 가거든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 회사를 다니는데, 다이어트를 하는데 구내식당에 사실 가면 흔히들 말하는 클린한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조절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 할 때는 그러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칼같이 내가 좀 확 빼야겠다 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클린한 식단의 도시락을 챙겨 다니시면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마 그냥 일반식으로 양을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 빨리 빠지실 수는 있으신데,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 다이어트가 빨리 지치게 되겠죠. 그거 손 굉장히 많이 갑니다. 네,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살을 빼려고 할 때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죠. 먹는 것도 조절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안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이제껏 그러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편해져서 어느 순간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는 것보다 그냥 밀프렙 하나 만드는 게 편해지는 날이 오거든요. 저처럼.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면 전 너무 금방 지쳐버릴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내식당에 가서도 항상, 저도 직장을 오래 다녔지만 메인 반찬이 나와요. 근데 가끔 막 우동 이런 것만 나오는 어느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양을 조절해 주세요. 양을 조절해 주시고, 게 중에서도 단백질은 존재합니다. 우리 식단에 다 영양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백질 없는 식단을 넣어주진 않아요. 단백질 위주로 드셔주시고, 대신에 나머지를 좀 줄여주시면 돼요. 어떤 음식이 나오더라도. 뭐 제육볶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육이랑 쌈을 많이 드세요. 밥을 줄이시고, 생선구이가 나왔어요. 생선구이를 많이 드시고, 나머지 반찬류를 드셔주시고, 국을 좀 줄여주셔도 되고, 그렇게 충분히 일반식으로도 얼마든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시락을 굳이 싸가지고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장기간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난 앞으로 향후 1년, 2년을 바라보면서 다이어트를 그냥 하겠다. 좋은 생활 습관을 가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몸에게 그 생활 습관을 알려주고, 내 몸이 익숙해지게 만들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게 하시기보다는 아침 간단하게 드시고, 내 출근 전에 저는 뭐 안 들어가요 하면 그럴 때는 굳이 챙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점심을 드실 때 식당이든 회사 사람들이랑 어디를 가시더라도 양 조절을 해가면서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좀 해주시고, 저녁에 와서는 대신 우린 가족들은 맛있는 음식을 좀 차려주고, 샐러드와 건강한 단백질과 맛있는 단백질과,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는 이미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지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굳이 태끼를 타이트하게 밥을 먹어야지 하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아침은 그래도, 아침을 건너뛰면 점심에 꼭 그렇게 폭식을 많이 해서 양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아침은 대신 선식이나 이런 거 말고 조금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과일도 좋고요. 그릭 요거트에 그래놀라나 뭐 오트밀 같은 거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케일 주스 같은 것도 달지 않으니까 막 꿀도 넣어 드시고 막 이러면 그것도 공복에는 그렇게 좋은 식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하게 출근 전에 뭘 챙겨 드신다라고 하면 뭐 단백질 쉐이크나 블루베리나 뭐 사과 같은 것도 괜찮고요. 삶은 계란, 반숙란, 요즘 반숙란도 너무 맛있잖아요. 채소도 드셔주실 수 있으면 같이 드셔주시고, 먹고 어느 정도 배를 좀 채우고 출근하면 저는 커피 한 잔은 좋다고 봐요. 라떼도 괜찮고, 요즘에는 두유로 바꿔서 드실 수 있잖아요. 두유 라떼 같은 거. 점심은 단백질이랑 야채, 나물 반찬 위주로. 다이어트를 하니까 꼭 샤브샤브로 가서 이게 힘들잖아요. 같이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메뉴를 항상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좀 양을 늘려서,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 비율을 조금 바꿔가면서 식사를 해주시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양념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지 않은 식사를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좀 가볍게 드셔주시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먹고 저녁에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잘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간식을 방울토마토, 오이, 저는 당근, 라페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요즘에는 현미쌀, 통밀 이런 걸로 만든 뻥튀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티밥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거 이제 덜어서 어느 정도만 해서 드셔주시고, 그렇게만 조절을 해주셔도 탄수화물을 뭐 하루에 몇백 그램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습관 찾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먹는 게 내 양을 조절해 나가고 단백질을 더 챙겨 먹게 만들어주는 습관을 잡아주는 데는 매우 좋지만, 그렇게 습관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그 방법으로 쭉 다이어트를 해나가시면 또 좋고, 근데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드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드시고, 저한테 주변 분들이 가끔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뭘 먹어야 할까?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이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헬스장 가면 오늘부터 드시는 거 다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너무 다 똑같잖아요. 뭐 짜장면 먹지 마라, 탕수육 먹지 마라,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해라, 유산소를 해야,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살이 쪘는지 모르잖아요. 뭘 먹어서 살이 쪘는지도 모르고,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생활을 하고 몇 시에 자는지 이런 건 전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런 운동을 해라, 무조건 이건 먹지 말아라, 전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한테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먹던 사람을 갑자기 다 먹지 말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사라지겠느냐는 말이죠. 이 사람이 살아왔던 틀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식단도 조금 바꿔주고, 운동도 이런 방향으로 해보라고 권해주고, 몸이 약하고 이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무작정 무게를 치세요 라고 하면 정말 몸만 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언제 일어나고 무슨 생활을 하고 언제 자고, 그래서 언제 몇 시에 뭘 먹고 뭘 먹는지까지 나한테 다 한 일주일 정도만 알려줄 수 있으면 내가 말해줄 수 있다라고.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들 때도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 사람이 하는 걸 봐가면서 따라해 보시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그 사람이 하는 걸, 저탄고지도 좋고요, 탄수화물을 늘리건 줄이건 뭐가 됐든 다른 사람이 전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요 라고 하는 영상들을 보고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 궁금해서 많이 해봤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한테 맞는 방법과 맞는 양이 딱 찾아지는 날이 와요. 그게 몸에 배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유지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 감량도 할 수 있게 되고,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늘리는 것도 가능하게 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일일이 계산해서 따지기 힘드신 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왜 꼭 요즘에는 굳이 예전처럼 밥심으로 삼시세끼를 챙겨 먹진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 나에게 맞는 적당량을 어떻게 찾아나가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짧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나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조 채널 또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